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월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포르모사 문화권, 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간추린 뉴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2025 대륙 타이완 기업인 춘절 행사에 참석한 라이칭더 총통이 금리, 환율,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따라 수도 프리토리아에 있는 사실상의 타이완 대사관 이전을 거듭 강요해 타이완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최대 25%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세 나라 역시 맞대응하겠다며 당장 반발했고 중화민국 경제부는 이에 대응해 국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룹 클론 출신 구준엽의 아내 타이완 배우 서희원이 48세를 위기로 사망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오늘 3일 해협교류기금회가 주최하는 2025 대륙 타이완 기업인 춘절 행사에 참석해 투자 타이완 3대 방안을 기반으로 한 투자 환경 개선과 금리, 환율,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리를 반드시 통제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리 정치학적 변화와 새로운 국제 무역 동향이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2025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약 1.8%에서 1.9%로 유지할 목표를 밝혔습니다. 라이 총통은 연설에서 경제 성장률과 주식시장의 성과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지난해 타이완 경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타이완 경제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타이완 3대 방안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고 투자 세액 공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소기업과 신생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통의 세 가지 의무는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2,300만 국민의 생활을 돌보는 것이라며 타이완은 중국과 대등하고 상호 존엄을 지키는 건강하고 질서 있는 교류를 환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안 간 봉쇄 대신 교류가, 대립 대신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타이완과 중국의 공동의 적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이고 공동의 목표는 양안 인민의 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1월 하순 주 남아공 타이완 대표처에 편지를 보내 오는 3월 말까지 행정 수도인 프리토리아에서 떠날 것을 재차 요구하며 대표처를 강등해 무역사무소라고 이름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남아프리카에서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린자롱 외교부 장관이 즉시 회의를 소집해 새로 부임한 남아공 타이완 대사를 소환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남아공 제2의 정당인 민주연합 연방의장인 아이반 마이어가 타이완을 방문한 후 중국 정부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으며 남아공 정부가 현재 타이완과 협상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타이완 대표처 이전을 요구한 것은 중국의 압박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남아공 정부가 양국 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결코 수용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대등한 관계와 존엄성을 기반으로 남아공 정부와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올해 G20 정상회담 주최국인 만큼 남아공 정부는 지난 1997년 양국 간 법적 관계 틀을 준수하고 양측의 합의 전까지 타이완 대표처에 어떠한 강제적 조치를 취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해온 대로 현지 시간 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3건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매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관세 부과는 현지 시간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은 즉각 반발하며 맞불을 예고했고 중화민국 경제부는 이에 대응해 타이완 국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부는 오늘 3일 낸 성명을 통해 이는 일부 타이완 기업의 해외 운영 포석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이를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는 전담 서비스팀과 문의 전담 콜센터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의 무역 투자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는 등 4대 대응 조치를 가동하여 타이완과 미국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온건한 발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타이완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관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 경제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경제부는 지난 2일 낸 성명에서 타이완과 미국은 상호 신뢰를 가진 민주주의 공급망 파트너이자 미국이 설계하고 타이완이 위탁 생산하는 것은 타이완과 미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미국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측 산업과 국가 이익의 호혜 발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수 구준엽의 아내 타이완 배우 서희원이 48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서희원의 여동생인 유명 방송인 서희재는 오늘 3일 자신의 소속사를 통해 춘절 기간 일본 가족 여행 중 언니 서희원이 인플루엔자에 의한 폐렴 합병증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다고 부고를 전했습니다. 서희원은 지난 1994년 동생 서희재와 함께 그룹 SOS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배우 활동에 집중했으며 지난 2001년 타이완판 꽃보다 남자인 유성하원에서 여자 주인공 산차의 역을 맡아 스타덤에 올라섰습니다. 간추린 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RTI 손전홍입니다.